네잎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우리들은 네잎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바를 밟는다고 합니다.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행복을 몰고 다니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간의 건강 상태를 보는 간 섬유화 진단 장비 파이브로스캔 임상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이브로스캔은 정확하게는 장비 이름입니다. 프랑스의 에코센스사에서 만든 장비 이름이 파이브로스캔입니다. 간 섬유화 진단 장비죠. 간 섬유화가 많으면 우리가 간 경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 경화 진단 장비라고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섬유화 스캔 장비는 되게 두 가지 모양인데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테이블에 얹혀놓고 쓰는 거고요. 이것은 바퀴가 있어서 이동이 쉽습니다. 섬유화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간도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 섬유화 진단 방법, 이것은 특별히 이제 간 경화 진단 방법으로 바꿔서 말을 해보면 간 경화를 진단하는 골드 스탠다드 표준 방법은 조직 검사입니다. 그런데 조직 검사가 하기 어렵죠. 간 경화가 있으면 출혈의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조직 검사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것이 섬유화 스캔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CT나 MRI를 이용을 해서 간 경화를 진단하고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경화를 진단합니다. 그리고 임상 진찰 소견, 예전에는 이러한 검사들을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진찰 소견으로 복부를 진찰해 보면요, 간 경변이 심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개 간의 우엽이 위축이 되고 간 좌엽이 만져집니다. 반대적으로 비후를 일으키기 때문에 보상성 비후를 일으키는 이제 간 좌엽을 만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이 커집니다. 물론 진행되면 이제 복수도 있고 오목 부종도 생기고 할 텐데요. 여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간 경화를 진단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간 섬유화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은 우측 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갈비뼈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횡격막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강내 장기예요. 복강내 장기인데 흉곽이 싸고 있는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나 폐처럼 갈비뼈가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겠죠. 자, 간의 위치는 이렇고요. 반대쪽에가 비장이 있어요. 비장에서 간으로 이렇게 혈액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간 경변이 생기면 피가 잘 못 가기 때문에 뒤로 밀려서 비장이 커져서 진찰할 때 비장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이 만져지면 대부분은 이제 간 경변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 경변을 진단하는 표준 방법은 간 생검, 조직 검사이고요.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섬유화 스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상에서는 또 많이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간 경변을 진단합니다. 애매할 때는 CT, MRI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혈액 검사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간 경변이 있으면 비장이 커지고 비장이 혈소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간이 알부민을 만드는 장소죠. 그래서 알부민을 만들지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 버리면 복수도 차고 부종이 생기죠. 그 다음에 간의 이제 생산 기능이고 이것은 배설 기능이 되겠습니다. 비리르빈, 황달기가 생길 수가 있고요. 혈액 응고인자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혈액 응고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M2BPGI 이런 것도 사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검사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어떤 계산식에다 넣어가지고 섬유화 정도를 예측해보는 패널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섬유화 스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 조직 검사는 간의 상태, 간의 건강 상태를 보는
표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바늘 속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의 그 간 조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바늘을 찌르니까 아프겠죠.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생해서 했는데 바늘 그 속에 간 조직이 들어있지 않다면 진단이 안 되겠죠. 잘못해서 이게 담도를 건들면 담즙이 또 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방법이지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 전체에 5만 분의 1밖에 대변하지 못합니다. 너무 적은 걸 가지고 간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이 좀 그러죠. 그러지만 하여튼 표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간 초음파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의 좌엽인데요. 초음파로 볼 때 간 표면을 봅니다. 이렇게 매끄름해야 되는데 이것은 울퉁불퉁하죠. 요철이 있다 그래요. 요철이. 그리고 간 내에 정상적인 혈관 구조물들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죠. 정상적인 간 내 구조물인 혈관이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초음파 사진이 좋지는 않지만 이 간의 실질이 깨끗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거칠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 실질이 거친 모습, 그리고 초음파를 해보면 간의 좌엽이 커지고 간의 우엽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말씀드린 그 비장이 커져 있거나 이런 그 초음파 소견이 있으면 간 경변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초음파가 아니고 섬유 스캔을 통한 간 경화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 섬유 스캔은 이런 탐촉자를 이용해서 간에 이렇게 초음파를 보내서 간내를 지나가는 초음파 속도를 보고 섬유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간 조직 검사 대비 약 100배 정도 큰 간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간 섬유 스캔에서 측정하는 그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측정을 하게 되고 깊이가 이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부피로는 3세제곱센티미터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요. 간이 딱딱한가, 섬유 정도를 보고 간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두 가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검보다는 이 섬유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섬유화 스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유화 스캔을 할 때는 우측 팔을 이렇게 머리 위쪽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요 늑간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손을 올리게 되면서 여기다가 초음파 탐촉자 프로브를 대고 여기서 이제 충격파 같은 것을 쏘게 됩니다. 일반적인 초음파는 많이들 해보셨겠지만 느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움찔움찔한, 그래서 간내를 지나가는 그 초음파의 속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초음파를 발생하는 탐촉자가 있고요. 프로브. 그 다음에 본체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계는 굉장히 작고 아주 컴팩트하게 생겼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섬유 스캔할 때는 10번을 촬영하게 됩니다. 되게 비슷한 값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그 중에서 이 중앙값을 구하게 됩니다. 너무 낮게 나오거나 너무 높게 나온 값은 뺍니다. 빼고 나서 중앙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간내를 지나가는 초음파 속도가 4.9 단위는 킬로파스칼입니다. 4.9 킬로파스칼인데요. 이건 정상 수치입니다. 초음파가 간내를 천천히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간이 부드러우면 초음파가 빨리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시멘트 바닥에서는 잘 달릴 수 있지만 모래사장에서 달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소리가 딱딱한 간에서는 속도가 빨라요. 부드러운 간일수록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5.5를 대개 기준으로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간내 섬유화가 없는 건강한 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촉자를 갈비뼈 사이에다 대고 진동을 줍니다. 진동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속도를 측정을 해서 간 섬유화 정도를 평가를 합니다. 간 섬유화가 진행될수록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우리가 몸을 다치면 거기에서
진물이 나오죠. 염증 산물이죠. 그리고 나면은 딱지가 지죠. 이 딱지가 떨어지면 흉이 지는데 그게 바로 섬유화입니다. 우리 몸은 바깥뿐만 아니라 몸 안에도 염증이 있고 나면 그 자리에 섬유화가 생깁니다.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염 모두 다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자리가 이렇게 섬유화가 끼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끼어버리면 간 경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의 딱딱함을 측정하는 이 비침습적 검사, 아프지 않은 검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는 아프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비침습적 검사이고 속도의 단위는 킬로파스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굉장히 심플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 조직 검사 대비 100배의 면적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개 3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섬유화 속도를 측정을 해서 섬유화의 정도를 분석을 합니다. 검사 시간은 5분 정도로 짧습니다. 검사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누가 검사를 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높은 재현성을 보입니다. 검사자 간의 오차가 적고 반복 검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료 후에 그 사람이 좋아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시 검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조직 검사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하기 어렵습니다. 무서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바로 섬유화 스캔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간 조직 검사처럼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좋아진 정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간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죠. 피검사처럼 간접적인 검사가 아닙니다. 직접 간에다 대고 초음파 속도를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화 스캔은 섬유화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섬유화가 없는 경우하고 섬유화가 많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섬유화가 없으면 F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1, 2, 3, 4. 그러니까 F4, F4가 바로 간 경변입니다. 그러면 F1, 2, 3는 간 경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섬유화가 점차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F4였는데 F2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전에 같으면 조직 검사를 했었지만 조직 검사를 대신해서 그러한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간 경변이 진단이 되면은 처음부터 바로 항바이러스가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F2 이상이면 간염에서도 항바이러스가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섬유화, 이게 바로 F2인데요. 이때 항바이러스의 약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화 점수가 대개 10일 또는 13일 넘어가면 간 경화인데요. 이보다 더 높아요. 30, 40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대상성 간 경변이 곧 올 것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간암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섬유화 정도가 많다, 간에 나쁜 조직이 많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 조직에서 간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섬유화가 많으면 빨리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C형 간염, 알코올 간 경변, C형 간염이면 간 경변, 그 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경변, 이러한 것들은 초음파로 간 경변을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B형 간염은 거대 결절성 간 경변이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거칠어져서 진단이 쉽지만 이러한 것들은 미세 결절성 간 경변이기 때문에 초음파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섬유화 스캔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유화 스캔이 조직검사 대비 얼마나 정확하냐 보아야 되겠는데요. 정확도를 보면은 이 파란 바가 섬유화 스캔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섬유화를 보는 패널 검사, 여러 가지 간 기능 검사랄지 이런 거 넣어서 만든 패널 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것에 비해서 가장 우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1은 아주 경미한 간 섬유화가 있는 거예요. F2부터서 의미 있는 섬유화, F3는 진행된 섬유화, F4가 간 경화입니다. 그럼 F3는 진행된 간 섬유화이기 때문에 간 경변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의 구별에 있어서 다른 검사 대비 더 정확하게
각각의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F2, 즉 의미 있는 간 섬유화,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F3, 진행된 간 섬유화, 간 경변을 진단함에 있어서 다른 검사 대비 섬유화 스캔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하는 비교적 정확한 검사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만성 C형 간염도 섬유화 스캔을 하죠. 이때 F2, 의미 있는 섬유화, 진행된 섬유화, 간 경변을 진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를 가지고 하는 간의 섬유화를 진단하는 아프리라고 하는 점수 체계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섬유화 스캔이 더 정확하게 각 단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 결과치는 각 기관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절단값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나 F0 그러면은 5.5 미만이면 간 섬유화가 없는 상태로 보고요. 1단계는 7.5까지, 2단계는 7.5 이상 9.5까지, 3단계는 9.5 이상, 요거 이제 진행된 간 섬유화, 의미 있는 간 섬유화, 진행된 간 섬유화를 초기 간 경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 또는 13 이상이면 이제 간 경변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 이상이 아니라 30, 40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비대상성 간 경변 또 간암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분입니다. 얼른 항바리세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값은 기관마다 좀 다르고요. B형, C형, 알코올,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서 다 조금씩 다릅니다. 2024년도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B형 간염에서 F2 의미 있는 섬유화를 7kPa로 보았습니다. 섬유화 스캔 점수로. 그 다음에 F4는 12.5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회마다 단체마다 F2하고 F4 의미 있는 섬유화부터 해서 우리가 항바리세를 바로 써야 되죠. F4를 나누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우리 몸이 다치면 거기에서 이제 섬유화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간에도 이렇게 섬유화가 생기면서 격벽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결절이 생기게 되면은 이걸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이 딱딱해진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을 아는 방법은 조직 검사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불완전한 검사라고 해요. 불완전한 표준 검사라고 해요. 조직 검사를.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것이 바로 섬유화 스캔입니다.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간이 얼마나 굳었는가를, 소리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이걸 보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간경화를 진단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검사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섬유화 스캔도 있고 일반 진찰 소견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간 경변을 진단하게 됩니다. 간 경변 이전의 상태는 섬유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섬유화 스캔은.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하는 검사이고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간질환,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간 경변을 일으키고 간암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간 경변이 오고 간암이 오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암은요, 간에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만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간에서는 간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간 경변을 진단하고 간 경변 이전에 간염 상태에서 섬유화 단계가 F, 1, 2, 3 중에서 어떤 단계인가를 평가하고 치료함으로써 좋아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간 섬유화 스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 섬유화 스캔은 이제 간 경화 검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 섬유화 스캔은 정상하고요. 간 경화는 상당히 정확하게 감별이 됩니다. 양극단은 잘 진단합니다. 근데 F1, 2, 3는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이 절단값, 컷오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간 경화 이런 것을 볼 때, 간의 상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보는 것입니다.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를 대신해서 간의 섬유화 정도를 진단하는 장비이고 비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매우 유용하게 간의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